지금은 사실은 10억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자는 한 50억 내지 100억 사이. 야, 나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하면 부자야. 그분은 오늘 부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가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에 대한 제가 가벼운 소개 제가 아주 짧고 굵게 바로 해드릴게요. 자, 세무사 자격증 있으시고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그리고 이제 샘표식품 지분공시 9.76%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4년 연속 수상하셨고요. 1등도 한 번, 2등 한 번, 3등 두 번. 그 다음에 저서로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그 다음에 삼박자 투자법.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 부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수익률 대 지분공시 도서 출간까지 3박자를 다 달성하신, 아직 끝나지 않았죠. 2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원금의 200배의 수익을 달성했고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1999년 3년 동안 약 100억 원대의 수익을 거두었다 까지가 이제 세무사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 제가 사실은 제 이런 뭐 자랑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쑥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제가 유튜버가 됐나 봐요. 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속으로 그래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을 끌어야 돼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을 꼬시는 좋은 내용을 정말 오늘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 투자 좀 이전에 부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주식 투자인 건데.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식보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하는데 보니까 또 세무사님께서 오늘 또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요 컵이랑 요 노트랑 그 다음에 요런 펜을 주셨는데 이거의 공통적인 게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게 다 박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뭐 아까 이력에서 말씀드렸듯이 CF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이제 공인재무설계사라는 자격증으로 좀 부자들에게 뭐 재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직업 자격증이죠. 부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한 금융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분야들을 본다면 당연히 이제 재무설계 기본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세무, 상속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CFP 자격증을 공부하고 또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세무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과 필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라는 부자 욕심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아 진짜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직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부자가 되는 공식은 없는지 뭐 이런 걸 사실 연구를 좀 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막 강연도 좀 하고 뭐 부자 학교라는 이름으로 스터디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든 문구예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라는 문구는 하나의 문장으로 너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걸 제가 만든 건데요. 저기에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기간하고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가진 부자가 되는지라고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나 6개월 안에 얼마 벌 거야 이런 건 사실은 좀 허무맹랑한 거죠. 그렇죠. 너무 짧은 기간. 너무 짧은 기간이죠. 그렇다고 나 50년 있다 얼마 벌 거야는 너무 또 너무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기간은 10년이라고 봤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뭐 1조 벌 거야는 또 너무나 큰 금액. 그렇다고 10년 동안 5억 벌 거야는 좀 너무 목표가 낮은 금액.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사실 부자라는 기준이 명확히 없습니다. 얼마를 가진 게 부자여야 하는지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려면 사실 부자가 뭔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죠. 부자가 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지금 현재 얼마의 금액을 가진 사람, 이게 부자예요. 근데 그 얼마의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니 두 가지로 주관적 부자와 객관적 부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관적 부자는 사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나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하면 부자야. 그분은 오늘 부자입니다. 부자죠.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고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객관적 부자인데요. 객관적 부자가 무슨 헌법에 나와 있거나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공감되죠. 대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0억 부자 뭐 이런 말이 많이 그렇죠. 있었어요. 옛날에 뭐 밀리언 달러. 10억 부자 정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10억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맞아요. 지금 강남의 집값들이 뭐 20억, 30억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억 부자라고 해도 강남 집 하나 있는 분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네. 그래서 적어도 100억 정도는 가져야지 야, 저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부자는 한 50억 내지 100억 사이, 근데 이제 깔끔하게 100억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린 거고요. 또 뭐 부자에 대한 개념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고소득자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네. 우리 주식 공부할 때 재무제표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네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버느냐의 표예요. 네. 회사에서. 재무상태표는 지금 시점, 특정 시점에 얼마가 있느냐의 표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 기업은 지금 돈이 많은 기업이고 네.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사람도 똑같아요. 부자와 고소득자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10억 벌고 있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왜? 1년에 10억 버는데 20억 쓰면 마이너스 10억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부자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이제 부의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경제학에서 이제 뭐 절양계렴, 유량계렴. 그래서 이제 절양은 저수지의 저자고 네. 유량은 뭐 이렇게 유수풀 할 때 흘러가는 유자니까 네. 소득 개념은 유량 개념, 부의 개념은 절양 개념. 그럼 부자는 무조건 지금 얼마 있니가 부자의 척도예요. 적도이다.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있니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난 지금 얼마가 없으니까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몇 년 후에 얼마 가진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이제 부자의 목표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부자의 목표가 없으시다면 이 방송을 꼭 보시고 나는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부자가 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지 않아서 부자가 아니라면 나는 어느 시점에 얼마를 가진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반드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구체적인 기간과 X.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좀 금융기관들에서는 그 부자의 기준으로 삼는 그 척도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자기의 그 금융자산, 네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면 네네. 부자로 보고 뭐 VIP 네. 대우를 받는다 네. 하는데 좀 네. 이게 맞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100억이라는 건 총자산을 말한 거고요. 네. 우리 자산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기 좀 더 쉬운 게 기업과 나랑 그냥 동일시하면 돼요. 감정이입. 우리가 좋은 주식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 일단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에 여러 자산이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에 현금자산도 있을 거고 재고자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고정자산에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현금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산에 주식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재무상태표를 지금 만들어 보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금융자산이 10억에 있는 분이 금융자산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부동산이 3, 40억 이상이 있을 거예요. 금융자산 은행에 10억 넣으신 분이 집이 없을 리가 없고 그렇죠.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지금 20억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적어도 금융자산 10억이면 부동산은 30억 뭐 40억 있을 것이고 요즘 주식이 워낙 좋잖아요. 그럼 주식도 뭐 1, 20억 있을 거라고. 뭐야, 스스로를 경계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잠시만요. 그래서 뭐 금융자산 10억 그 얘기는 다른 자산은 적어도 50억 이상 그래서 아마 6, 70억을 말하는 걸 거예요. 저가 말한 100억은 총자산. 그 중에 이제 그 자산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적어도 한국 부자라면 부동산 비중이 사실 높겠죠. 집은 다 한 채씩 있을 것이고 뭐 상가나 이런 것도 분양받은 게 있을 테니까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채권 투자 비중이 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뭐 금융자산이겠죠. 금융권에 펀드랄지 뭐 이렇게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자산이 얼마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총자산이 중요하다. 네네. 어쨌든 우리가 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근로소득, 그다음에 투자소득,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소득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로소득이 제일 많을 거고 거기서 조금 똑똑하시거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 투자소득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근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근로소득은 투자소득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세무사님 생각에는 네. 근로소득이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드먼들을 만들 수 있는 좀 그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연봉이면 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네.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네. 제가 부자 공식이라는 걸 사실 만들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노동소득과 네. 투자소득이 사실 부자가 되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부자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자 공식 G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알파벳으로 G와 R. 네. G는 그 그로스의 앞자를 따서 G고요. R은 레이트의 앞자를 따서 R인데 네. R은 보통 뭐 재무관리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말하니까 네. R은 투자 수익률이고요. 네. G는 소득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대입을 시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성장률하고 투자 수익률 이 두 가지가 높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얼마를 버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소득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느냐예요. 버냐보다 중요한 게 그 버는 거의 증가율.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 종목 선정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네. 주식 투자에서 주가가 높잖아요. 네.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네.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억을 벌었는데 올해 8천만 원을 벌었다. 네. 그럼 내년에 6천만 원 벌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재작년에 뭐 3천을 벌었는데 네. 작년에 5천을 벌고 네. 올해 7천을 벌었다. 그럼 내년에 9천, 그 다음에는 1억 2천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절대 금액으로 얼마의 돈을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몸값, 나의 소득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 김 작가님은 네네. 아마도 3년 전보다 2년 전, 작년, 올해 더 늘어나고 있을 거잖아요. 다들 여기 와서 비슷한 이런 식의 뉘앙스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큰 돈을 번다가 아니고, 네네. 큰 돈을 번다는 그죠, 그죠. 절대 금액이 아니고, 네네. 분명히 증가하고 맞습니다.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유튜브 소득이랄지 이런 거 분명히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절대 금액보다는 일단 증가를 해야지 내가 증가. 부자가 될 확률과 내가 부자가 되는 속도가 네.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좋은 말씀. 또 하나는 근로소득에만 국한을 시키긴 했지만 네네. 저는 사실 다양한 소득을 계속 창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몸값을 높이는 거에는 네. 제가 세무사라서 뭐 정확히 소득의 구분을 알고 있는데 네. 뭐 사업소득이 있고요. 네. 뭐 근로소득이 있고 네. 연금소득은 사실은 이제 차후에 뭐 노령층이 돼서 그쵸. 가는 게 연금소득이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면 네.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 당연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요즘 뭐 1인 1저자 시대라고 할 만큼 네. 내가 책을 한 권 쓰면 거기에서 기타 소득, 인세 소득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또는 뭐 나의 장기가 있어서 뭐 투자부로 사업자 등록증 하나 조그맣게 내고 시작해서 사업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요즘 말하는 N자. 그렇죠. 네. 꼭 하나의 수입이 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다양한 소득을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내 몸값이 얼마야도 중요하지만 내년엔 좀 더 높은 그 다음엔 좀 더 높은 소득의 성장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 얘기할 때.